1776년 제국의 깃발들이 대서양을 넘나들며 세계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던 시대. 총성과 북소리가 끊이지 않던 유럽의 한 끝. 스코틀랜드 커콜디의 회색빛 하늘 아래 조용한 서재 한켠. 책과 원고로 빼곡한 방에서 한 남자가 홀로 앉아 마지막 교정을 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애덤 스미스. 세상은 그가 무역상도 은행가도 아닌 사색에 잠긴 철학자일 뿐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인간 사회의 부와 번영을 설명할 새로운 지도를 완성해가고 있었다. 이익을 좇는 개인들의 욕망이 어떻게 서로 얽혀 거대한 질서를 만들어내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 그 비밀을 파헤친 9년간의 결실이, 그리고 곧 국부론이라 불릴 그 책이 세상에 던져질 것이다. 인류가 경제를 이해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불씨가 지금 조용한 그의 어머니의 집에서 마침내 완성되고 있었다. 일 성장과 사상적 배경. 스코틀랜드 커콜디의 회색빛 항구 마을.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비릿한 냄새 속에서 어린 소녀는 친구들과 함께 거리를 누비며 활기찬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래와 다른 점이 있었다. 놀이 중에도 문득 멈춰 서서 시장의 상인들이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곤 했던 것이다. 선창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인부들을 보며 노동의 가치를 묻기도 했다. 다른 아이들이 그저 놀이에만 열중할 때 그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질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14세가 되던 해 그는 글래스고 대학교에 입학했다. 당시로서는 흔한 일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맞이한 대학 생활은 그에게 새로운 세계였다. 낡은 강의실에는 석탄 냄새가 스며 있었고 학생들은 털모자를 눌러 쓴 채 논쟁을 벌였다. 그 한가운데서 그는 눈을 빛내며 도덕 철학의 깊은 세계로 빠져들었다. 수학, 철학, 윤리, 정치, 경제 모든 지식이 거대한 퍼즐처럼 이어지며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세계를 이루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 베일리얼 칼리지로 진학하여 6년간 더 깊은 학문의 세계에 몰두했다. 특히 당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열기는 그의 사고에 불을 지폈다. 데이비드 흉과 같은 지식인들과의 활발한 토론 속에서 인간의 이성과 자유, 그리고 사회를 움직이는 보편 법칙을 탐구하려는 분위기가 그의 사상을 키워갔다. 그의 사유는 책상 위에서만 자라지 않았다. 그는 도심의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의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했고 농촌을 여행하며 계절에 따라 변하는 수확량과 사람들의 표정을 기록했다. 세상의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아직 이름조차 붙지 않은 통찰이 그때 싹 텄다. 이 모든 조각들이 훗날 거대한 사상의 토대가 될 것임을 그 자신도 알지 못한 채였다. 이 국부론과 경제이론. 1776년 에든버러의 인쇄소. 어두운 지하 작업실에서 금속 활자들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먹냄새와 열기가 섞인 공기 속에서 한 권의 두툼한 책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국부론. 그 책이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 산업혁명의 굉음 속에 휩싸인 영국은 새로운 지도를 얻게 되었다. 자본과 노동, 시장과 교환,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는 힘들이 하나의 논리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커콜디 어머니 집의 서재에서 9년간 쌓아올린 원고들을 떠올리며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수년간의 사색과 여행, 무수한 메모들이 이 한 권에 담겨 있었다. 그는 인간의 경제적 행위를 단순한 돈벌이로 보지 않았다. 그에게 시장은 욕망과 필요가 얽히며 질서를 만들어내는 유기체였다.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빵집 주인은 빵을 굽고 양조장은 맥주를 만들며 직공은 옷을 짠다. 그리고 이 자발적 교환이 사회 전체에 불을 키운다. 그는 이 보이지 않는 조율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 불렀다. 당시로서는 전율이 이는 발상이었다. 그의 글은 학문적 설명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는 경제를 움직이는 힘을 사람에서 찾았다. 사람은 이기적 동기에서 움직이지만 그 행동들이 서로 얽히며 의도치 않은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역설적 진실. 그는 이 통찰을 논리와 통계, 철학적 성찰로 엮어냈다. 책장을 넘길수록 세계는 달리 보였다. 길거리의 상점, 항구의 무역선, 공장의 증기기관 모두가 거대한 하나의 맥박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국부론은 경제 분석서를 넘어섰다. 그것은 근대 경제학의 출발점이 되면서 동시에 인간 사회에 숨겨진 심장박동을 처음으로 포착한 기록이었다. 삶, 도덕, 철학과 인간관. 1759년 에든버러의 고요한 서재.
촛불 아래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눈은 글자 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인간 사회의 구석구석을 헤집고 있었다.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자가 되기 전 먼저 도덕 철학자였다. 그의 첫 번째 주요 저서 도덕감정론에서 그는 말한다. 사람은 서로를 관찰하고 타인의 기쁨과 고통에 마음을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도 인간은 공감과 배려를 통해 사회를 유지한다는 진실. 이 생각이 17년 후 그의 경제학 이론 국부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그는 시장을 바라볼 때도 사람을 떠올렸다. 계산기 숫자나 상품 가격만이 아니라 거리를 오가는 노동자의 땀과 상인의 눈빛, 구매자의 기대까지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인간의 이기심이 어떻게 사회적 선으로 귀결되는지 그 섬세한 연결고리를 글로 풀어내며 그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요구했다. 단순히 재화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인간의 본성과 도덕, 그리고 책임을 찾아내는 탐험이었다. 그의 사유는 냉철하지만 차갑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결함과 욕망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나타나는 질서와 조화를 발견했다. 시장은 무자비하지 않다. 사람들은 서로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의도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지지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스미스는 바로 이 점에서 도덕 철학과 경제학을 결합했다. 그의 펜 끝에서 윤리와 이익, 공감과 경쟁이 한데 얽히며 독자들은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다. 서재의 고요 속에서 스미스는 생각했다. 인간의 마음과 사회의 법칙, 그 복잡한 교차점에서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자 앞으로 펼쳐질 세계를 이해하는 열쇠임을, 그리고 그 열쇠는 곧 인류가 경제와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을 것이었다. 사현대 경제에 미친 영향. 런던의 오래된 도서관, 먼지 쌓인 책장 사이로 한 권의 국부론이 놓여 있다. 수많은 손이 그 책을 들여다보았고 지구 반대편의 강의실과 회의실에서 그 내용은 여전히 토론되고 있다. 18세기 한 철학자의 사색이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뿌려진 씨앗이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경제학의 기초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자본과 노동, 시장과 교환, 개인의 선택과 사회적 조화. 스미스가 포착한 기본 원리는 현대 자유시장 경제 이론의 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영향은 찬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케인즈는 시장이 항상 완벽하지 않다며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행동경제학자들은 인간이 언제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대 경제학자들은 스미스가 충분히 다루지 못한 시장 실패, 독점, 환경 문제 등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손의 기본 개념, 분업의 효율성, 자유무역의 이익 등은 여전히 경제 정책의 근간을 이룬다. 오늘날 글로벌화, 디지털 경제, 신흥시장의 등장 속에서도 스미스의 핵심 통찰은 유효하다. 경제학자들은 그의 논리를 기반으로 발전시킨 다양한 이론들로 정책을 분석하고, 기업가들은 효율과 혁신의 균형을 고민하며, 학생들은 그의 저서를 통해 경제학의 기초를 배우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 경제학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한 사람이 남긴 사상적 불씨가 어떻게 학문의 출발점이 되는가? 기초 이론이 어떻게 후대의 발전을 이끄는가? 애덤 스미스의 통찰은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탐구의 시작이었다. 그의 사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질문을 던진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시장의 힘과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가? 오늘 살펴본 애덤 스미스의 사상과 업적은 그저 경제학의 한 장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행동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도덕과 책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통찰은 2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 각자가 사회와 경제를 바라보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앞으로도 스미스가 남긴 질문과 원리를 곱씹으며 보다 지혜롭고 균형 있는 선택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